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폭염에 배추 작황이 타격을 입으면서 일부 대형 유통마트에는 17,000원이 넘는 배추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김장철에도 금배추 가격이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인데요.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웬만한 식당에서 가족이 외식 한번 하거나 장을 볼 때 신중하게 골라도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게 예사입니다. 언제쯤 정부가 말하는 물가 안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달 초 충북 도정 사상 첫 여성 그리고 30대 젊은 에너지의 부지사가 임명됐죠. 주인공은 바로 김수민 정무부지사입니다. 파격적인 인선으로 도정 안팎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요. 도민 한 명 한 명과 소통하는 정무부지사가 되고 싶다는 김수민 정무부지사를 이슈엔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하시다가 정무직이지만 공무원으로서 이제 길을 가시게 됐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취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사실 창업을 해서 한동안은 이제 기업인으로 살다가 또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정치 쪽에 들어와서 정치인으로 살다가 또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지금 또 공무원이 됐어요. 한 6, 7년 상간으로 저를 규정하는 직업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업별로 굉장히 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공무라는 것을 집행하는 이 집행 기간을 와보니까 매우 재밌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다각면에서 이루어지고 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부분들을 빨리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취임 이후 여러모로 바쁘셨을 텐데 주로 어떻게 지내셨고 정치인으로 생활하실 때와 좀 어떤 면이 좀 다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의 업무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지금 정무부지사였을 때도 지금 제가 수행하는 일의 양과 그것을 위한 투입되는 시간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종류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을 때는 한 9명, 10명 되는 보좌진들이랑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수행하는 뭔가 모터보트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 도에 들어와 보니까 도청의 일들은 거대한 거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크고 복잡한 일들이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좀 속도감이라던가 아니면 무게감들이 조금 다르달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들이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캐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충북 최초 30대 여성 워킹맘으로 부지사가 되셨는데요. 저출생 관련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좀 계획이 있으신지요? 많은 분들께서 김수민이 이제 부지사가 됐으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양육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육 정책들과 관련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들이 굉장히 일면 맞는 말씀이긴 해요. 이 일면 이제 저출생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육아나 보육과 관련된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비욘드에는 사실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충북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애주기 전반의 이슈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육아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육 정책을 넘어서서 이 충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 같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저희 충북민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증을 느껴오셨던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부분도 사실 그냥 단순하게 사회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어떤 경제 이슈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라나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라는 부분에서는 저출생 정책에 포함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확장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을 우리 충북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일면 이제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나름의 포부가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로서 김영환 지사의 창조적 상상력이 확실히 길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마 17개 시도 중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도정 목표에 넣은 시도는 거의 충북이 유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조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게 우리 지자체의 성과를 좌지우지할 것이냐라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외부에서의 새로운 시각이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점에서 그 늘공어공이라는 말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각이 분명 이 공무원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욕심도 있고요. 그 지점에서 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 벤처를 운영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 여성의 감각을 아낌없이 불어넣어달라는 김영환 지사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신지요? 이제까지 도정의 결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이제 소수 의견들을 조금 더 지분이 크게 반영이 되어서 결정 과정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이제 다소 그 기득권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주류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관성들을 조금 깨부시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것 굉장히 큰 즐거움이자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 정무부지사로서 근무하시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이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 중에서 굉장히 즐겁게 대답했던 그 창조적 상상력에 대한 대답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창조라는 것에 가장 큰 지분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제 정무부지사 일하게 된 것이 굉장히 즐겁고 설레고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적 상상력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그 시대 정신을 오롯이 충청북도로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제가 이제 한 달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부지사로 업무를 보니까 사실 충북 도정이 그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하나하나가 도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지점에서 그 정책들이 조금 더 우리 충청북도의 도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지점에 보다 가까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보다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더 깊은 연결의 역할을 하는 부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앤 토론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 AI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을 둘러싸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뒤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충북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거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개인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 장원영 충북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 단장께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진희 도의원께서 최근 충북형 AI 교수학습 플랫폼이죠. 이 다채움의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고 활용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전에 좀 다채움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충북 학교에 도입된 다채움 어떤 프로그램인지 조금 단장님께서 좀 설명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채움은 충북의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의 네. 어떤 명칭입니다. 우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그리고 교육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의 기초학력, 그다음에 학습 심리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이를 근거로 다차원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개발한 플랫폼인데요. 네. 여기 지금 잠깐 판넬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그다음에 에듀테크 그러한 어떤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평가 혁신을 좀 지원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와 맞춤형 피드백으로 학생의 실질적인 어떠한 실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 기반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네. AI 기반으로 하는 뭐 학습 프로그램이다.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다체험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저희가 함께 다루면서 이렇게 실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위한 그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 네.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충북의 모든 초중고에 이제 도입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다체험 프로그램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평가하세요? 뭐 바야흐로 바로 지금이 네네. AI 기술을 우리가 맞이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와 함께 이런 기술의 AI 등의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우리 인류의 커다란 어떤 가능성을 열어줌과 동시에 혼란과 과제들을 많이 안겼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우리 교육 역시 요즘 이제 AI 기술을 전면적으로, 전격적으로 도입하려는 바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건 변화의 바람 정도가 아니라 저는 광풍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여러 교육청들이 정말로 경쟁적으로 막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처럼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런 AI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네. 내년 3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 등 11개 지역이 공동으로 지금 구축하고 개발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경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래를 준비하는 당연한 어떤 방법이기도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육은 일단 일례로 우리 AI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학습자의 정확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외부의 간섭, 만약에 교육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그게 선생님의 어떤 지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여가 되면 사실은 AI 분석 알고리즘이 좀 혼탁해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은 분석 자체가 정확해지지 않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학교 교육은 특히 사람 관계 중심이에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 중심인데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그러니까 교육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우리 AI 교수학습 플랫폼이 굉장히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 과제를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너무 단순히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자칫 우리 교육청이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단순한 어떤 디지털 시스템 하나 만드는 것으로 너무 단순화, 네. 기계화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 윤건영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 프로그램 이게 큰 흐름이긴 맞으나 네. 그 안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사실 지금 해주셨어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대충대충 이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AI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운영 윤리규범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그 윤리규범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나는 정말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오늘 중심으로 얘기하고 좀 이따가 이제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채움 말씀하신 것처럼 윤건영 교육감의 1호 공약이라서 교육청에서 이제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그 다채움 저희가 이제 올 3월에 네. 전체 학교에 이제 개통을 했는데요. 일단 일선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이 다채움을 사용을 강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교사 그다음에 학생 가입률이 한 40%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연구선도학교에서 여러 좋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해서요, 이제 다체험에 접속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데, 네. 다체험에 자신의 감정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고, 또 선생님께서는 수업 자료를 다체험에 이제 모아놓고 또 수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가정에서 복습하거나 또는 선생님이 제시한 그런 과제나 또 평가지를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체험에는 뭐 전자책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신 독서를 읽고 또 다체험에 자신의 독후감을 또 남기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 안에 다 채워져 있는. 네, 앞으로 더 채워야 되고요. 더 채워야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방금 가입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가입률이 이제 저조하다. 네. 이런 지적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뭐 제가 받은 자료로는 36.4% 교사와 학생들 모두 합해서 36.4% 정도거든요. 네. 저는 이 36.4%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학교에 지금 다 보급이 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입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지금까지 다채움 플랫폼에 우리 교육청이 투입한 예산이 한 76억 원 정도가 되고 네. 앞으로 사실은 얼마나 더 투입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36.4%는 저는 그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36.4% 안에 또 대다수가 허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단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구선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가입들이 좀 많이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전자책 서비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전자책을 읽기 위해서 회원 가입한 학생들이 있고요. 네. 또 선생님들의 어떤 권유로 회원 가입만 해놓은 학생들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제가 만난 선생님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이렇게 그런 어떤 가입률이나 이용률이 가입률보다 이용률은 더 낮은 거죠. 네. 가입률과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아직 우리 다채움 플랫폼이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 매력적인 교수학습 플랫폼은 그래요? 안 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다채움이 개통을 한 지 불과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됐거든요. 네. 오히려 만약에 학교의 가입률 또는 학생, 교사의 가입률이 80%, 90% 된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굉장히 강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다채움 같은 경우는 전혀 학교에 강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현재 학교의 어떤 강제적인 사용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얘기는 유튜브가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고해상도 영상이 재생이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이 됐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보통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또 사용자들에게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네.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움은 지금 불과 6개월에서 7개월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1단계 구축이고요. 저희가 2단계 구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내년에 완료가 되면 그 학교의 어떤 활용도나 또 호응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뭐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제 직접 구축하시고 운영을 이제 담당해서 맡아서 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죄송하기는 한데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 프로그램이 좋아서 플랫폼이 좋아서 80% 90% 가입한다면 지금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플랫폼이 정말로 교육적인 효과가 좋아서 많이들 이용한다면 사실은 그것만큼 금상첨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다채움 플랫폼이 사실은 교사나 학생들의 자율의지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학교 중학생, 청주시내 중학교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선생님께서 아침에 핸드폰 다 걷어가셨는데 걷어가시던 중간에 아참 하고 들어오셔서 얘들아 얼른 이거 가입해. 라고 회원 가입해라고 하고 다 나눠주셨대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가입하니까 그냥 다 이렇게 걷어서 가시면서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도 다채움 수업해요 하니까 그거는 아니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육청이 강제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도 현장에서는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점도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그게 어쨌든 학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10명 중에 3, 4명 가입하면 학교에서 수업에 쓸 수가 없잖아요.
다 가입을 해야지 공통적으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이제 그건 학교 어떻게 단위로, 보세요? 학급 단위로 보통 네. 이제 가입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는 일부의 학교 사례일 것 같습니다. 예, 전체를 다 일반화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전체를 일단은- 일반화하지 않았고요. 지금 어떤 한 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방송을 보시는 어떤 도민들께서도 일반화하셔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률 아까 뭐 6, 7개월 만에 뭐 7, 80%, 8, 90%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입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의원님께서 현재 이제 강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부분이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다채움 도입 과정에서, 이제 가입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좀 무단으로 활용됐다라는 의혹을 이제 제기해 주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지난 11일 날 제 420회 충청북도의 2차 본회의에서 제가 대집행 기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네. 사실은 그날은 우리 교육청이 충북 160만 학생 전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불법 수집하고 활용했다. 라는 어떤 그런 공방을 하기보다는 우리 충북교육청이 몇 번의 서면 답변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리 충북 학생의 다채움 아이디를 교육청이 아니라 교사가 일선학교 교사가 다채움 클래스 생성 시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방이 사실은 그날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공방은 이제 제가 다음 대집행 기관 질문에서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제가 8월 14일 날 첫 번째 우리 교육청에 다채움 아이디를 누가 만들었냐, 교사가 만들었냐, 충북교육청이 만들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7월 초에 이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다채움 아이디를 일괄 생성해서 학교에 배포한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답변이 바뀌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다채움 클래스를 생성할 때 아이디가 생성된다. 즉 교사가 생성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이번 지난 11일 대집행 기관 질문에서도 자신도 그렇게 당신께서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담당 과장한테 확인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근거를 제시를 해서 밝혔지만 결국은 다채움 학생 아이디는 교육청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도 결국 그렇게 인정을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왜 거짓말을 하셨고 왜 이거를 일선학교 교사가 만들었다라고 거짓 답변을 하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갈 때 아이디 넣고 네. 그 이제 비밀번호 하듯이 이제 각자 학생들의 고유의 계정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제 본인이 맞아요. 이제 만드는데 이제 보통은 말씀하시는 회원 거는 가입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이디를 만드는데 우리 다채움 교육청이 같은 이제 다 경우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미리 일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 그거를 개별 학생들한테 그 개별 학생들의 이름, 이니셜, 영어와 뭐 숫자 조합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미리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정확하게 받고 학교에서 네. 그리고 학교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까지 학생들한테 받은 다음에 그 명단을 동의한 학생들의 명단을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이 그것을 기반으로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정하셨듯이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 과정 없어도 합법적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제 그게 불법의 소지가 있다. 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이제 제가 받은 법률 자문 결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이전에 우리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만든 아이디를 일선학교 교사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 먼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거짓을 해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도 교사가 클래스를 생성할 때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다채움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성한 거는 클래스의 생성 주체로서 교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미 교육청에서는 그 시점에 그 학급의 학생 아이디가 생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거짓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제가 의원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번 상임위 자리, 그리고 도의회 본회의장,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석 연휴쯤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보도자료,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서 교육청에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혹을 제기했겠죠. 불법을 무슨 근거로 그 불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단은요, 예. 단장님. 명확하게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거 말씀드릴 예. 거예요. 저도 법률자문 받고 왔고요. 예. 먼저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담임 선생님께서 다채움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 자동 생성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채움 클래스를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회원가입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고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다채움 클래스를 생성하는 날짜도 선생님들은 다 제각각일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 생성 날짜도 다 제각각이 되겠죠? 그쵸? 네. 단장님 말씀하세요. 네. 맞죠? 네. 우리 그런데 전 학생을 제외한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들의 다채움 생성 날짜는 모두가 2023년 12월 6일이에요. 맞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미리 생성해 놓지 않았다면 네. 교사들이 다채움 클래스를 생성할 때 이게 자동 생성되는 거라면 그 순간에 다채움 아이디는 생성 날짜가 다 제각각이어야죠. 교사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클래스를 생성하는 날짜가 우리 반 학생들의 다채움 아이디 생성 날짜가 돼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집행위관 질문 안 보셨어요, 단장님?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근거 제시했어요. 모든 충청북도 학생들 전체의 다채움 아이디 생성 날짜는 작년 12월 6일입니다. 교육청이 하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채움 클래스를 생성해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그 순간에 생성된 게 아니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한테 거짓말이 아닌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라고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그 아이디 생성은요, 여러 가지 그 기술적으로 생성하는 시점이 다르고 학급에 편성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아이디 생성하는 이 체계를 그 무렵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이스에 있는 학적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 일괄 생성을 했고, 선생님들이 그 일괄 생성한 어떤 그러니까 다채움 내에서 클래스를 생성하는 그 즉시 그 일괄 생성한 아이디가 편성이 되는, 학급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단장님, 그러니까요. 네. 생성은 12월 6일 날 한 거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클래스를 생성해서 불러올 때는 그 미리 교육청이 생성해 놓은 것들이 그냥 편성되는 것 뿐인 거잖아요. 같이 불러와지는 것 뿐이지 생성 자체를. 그러니까 기술적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그것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네, 일단 그거는 뭐 담임 선생님이 했는지 교육청이 했는지는 사실 뭐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청이나 어쨌든 교육계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불법이 여기서 지금 아니다라고 하는 핵심은 제가 아닌 것 같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교육청이 일괄 생성한 건 맞나요? 맞습니다. 개인이 이제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청이 네. 일괄 생성해놓고 자. 교사가 생성했다고 한 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지금.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이디 생성 과정입니다. 네. 이 아이디 생성 과정은 저희가 12월에 아까 말씀하신 그 생성 시점, 그 시점에 구현이 된 그러한 내용이고요. 현재 나이스가 있고 다채움 통합 회원 정보가 이렇게 충북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나이스 연계를 통해서 학생의 정보를 찾고요. 교사가 여기서 클래스 생성을 누르는 그때 학생 정보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때 생성된 거로 보여질 거고요. 요 시점에서는 요때 생성된 거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하는 시점이 기술적으로 좀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방법은요, 저희가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단장님 제가 잠시만요. 그게 일단 한번 듣고. 그게 잠시만요. 제가 불법이라는 한번 게 좀 아니라 더 거짓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 일괄 생성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근데 이 아이디 일괄 생성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교육청 그리고 세계적인 민간 소프트웨어 그 교육 서비스를 하고 민간 소프트웨어에서도 같은 어떤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네이버 웨일스 같은 경우도 학생 아이디를 일괄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괄 생성한 후에 개인정보 동의 처리를 최초 로그인 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다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 교육청 네.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그렇고요. 저는 단장님이 정말로 자꾸 이 요점을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다채움 그 회원 정보를 네. 들어가면은요. 무조건 그 학생의 아이디 생성 날짜는 12월 6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이 다채용 클래스를 생성해서 아이들을 초대한 그 시점을 아이디 생성 날짜로 생각하실 거라는 거는 맞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12월 6일이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고요.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앵커님의 질문에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생성했다는 걸 인정하셨잖아요. 네, 일괄 생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서면 답변하고 그날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이 교사가 만들었다는 거였었어요. 교사가 클래스를 생성할 때 단장님 제가 만들어진다고 먼저 얘기할게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짓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짓이 아닙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집행기관 질문에 나오셨던 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교사가 만들었다라고 그날 설명을 하셨고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저랑 통화해서 제가 딱 집어서 여쭤봤어요. 교사가 만든 거냐? 교육청이 만든 거냐? 교사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근데 네,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통화 녹음 있어요, 단장님. 일단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셨겠지만 단장님께서는 전 충청북도 교육청이 아이들을 일괄 생성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불법이 아니고 다른 뭐 유수의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한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단 지금 네. 교육청에서 법률자문 근거를 보도자료 낼 때 법률자문을 이렇게 받아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 법률자문 결과지를 저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했는지 가려져 있고요. 어떤 법률사무소가 법률자문을 했는지가 가려져 있어요. 이거는 권위를 가지려면 법률자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변호사가 자기 이름 걸지 않고 법률자문을 합니까? 그것도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세금으로 법률자문료 주고 자문한 결과예요. 저는 당연히 자기 이름 걸고 법률자문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 자료도 추가로 요청했으니까 그거는 주시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법률자문하신 변호사님께서 정말로 변호사들의 직업이 그런 거지만 우리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교육청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 법률자문 결과서를 저는 작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률자문 결과지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3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서 그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법률자문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것 맞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다. 이 다채움과 관련한 아이디 생성이라고 해석을 하셨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말을 안 하셨어요. 네. 불가피한 경우인지 아닌지는 아예 법령 해석을 안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청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다채움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합법적이다라는 자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한테 그리고 도민들에게 합법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 맞죠? 네. 지금 이제 서로 법률 자문을 받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불법이다. 이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아이디를 생성한 것은 불법이다. 근데 여기는 법률 자문 결과
괜찮다.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순수 교육 목적이라면 괜찮다.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여기에는 좀 주제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단 아이디 이미 생성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업에서도 여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스에 접근해가지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아이디를 생성한 거. 이게 혹시 불법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불법입니다. 일단 동의 없이 한 건 불법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학생들 계기에는 몰랐으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디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체험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과제나 자신의 댓글이나 아까처럼 감정 체크 기록들이 남거든요. 네. 그것도 일종의 개인정보입니다. 자, 요 세 번째 개인정보는 저희가 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논의의 핵심은 나이스에 접근한 것이 교육청이 접근한 것이 불법이냐 여기에 남거든요. 나이스라는 거는 교육행정정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죠. 시스템입니다. 예, 맞죠, 의원님? 아니에요. 두 번째가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개인정보 제15조 1항 3호에는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네.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충북교육청이 공공기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네. 공공기관이라면 15조 1항 3호에 의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연 다체험 아이디 생성이 법령에서 정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냐고요. 그거는 3호고요. 2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2호. 아, 지금 우리 법률 자문에는 예. 아니, 법률 자문은 자문입니다. 1항 3호예요. 아니 법률 자문은 자문이고요. 이거는 아니, 변호사의 설명하십시오. 개인. 그럼 아니, 2호를 말씀해 네, 주시죠. 네, 2호. 말씀하세요. 네, 이호는 주시죠.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는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죠?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와 모든 교육청은 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다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이 학교와 교육청에게 나이스 정보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일괄 생성하는 문제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정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예. 진짜 중요한 말씀이세요.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면은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든 학교 그다음에 교육부까지 다 불법을 다 저지르고 그렇게 있는 하고 겁니다. 있는 건가요? 예, 이 말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아, 참 정말. 네. 나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 교육감께서. 네. 그거는 불법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법령에 어떤 법률에 다채움 아이디를 교육청이 생성할 수 있다라고 그게 우리 교육청의 소관 업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다채움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법령에서 말하는 우리 교육청의 소관 업무 맞습니다. 네. 딱 거기까지예요. 다채움을 만들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다채움 관련해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채움 학생 아이들을 생성한다는 것은 어떤 법령에도 없어요.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제88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3호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 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그리고요 그 외에도 각종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채움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소관 업무 맞아요. 구축과 운영은. 하지만 이 아이디 생성과 관련해서는 다채움 플랫폼의 소유권자인 충청부도 교육청과 이용자인 도내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다채움 이용 약관에 의해서 일종의 계약 관계인 거거든요. 계약 관계, 이용 약관에 의한 것이지 조례나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용 약관을 따라서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이지 결코 법령에 나와 있는 우리 교육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반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네. 예. 반례를 들어서 지금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억측이고 개인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 디지털 원패스라고 하는 게요.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로그인 체계입니다. 저희도 이제 다채움에 저희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 디지털 원패스 제가 판넬로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교육부에서 온 공문 그대로 화면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 디지털 원패스는 학생과 교직원 하나의 아이디로 교육 관련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스 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영 체계를 보시면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의원님께서 만약에 불법이시라고 하면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아니 거기 어디에 다채움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게 자, 어디에 여기 있어요? 교육 디지털 원패스의 적용 현황을 보면은요. 경기도 교육청에 다채움과 동일한 유형의 하이러닝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설명을 한번 아니 그게 해봐 주시면 법령이냐고요?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법령이에요? 법률이에요? 조례예요? 아니, 모든 법령과 모든 조례에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 다채움은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개별 사업의 조례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법률에서 분명히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해서 그것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법령에 네, 기초를 알겠습니다. 해야지. 의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이게 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동의 없이 일괄 생성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장이 이제 어쨌든 부딪히고 있는 건데 물론 정답은 있겠다만 그럼 나중에 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결될 결국은 수밖에 뭐 없는 건가요? 이제 그럼 지금 나중에 수사나 뭐 이것까지 네, 저도 의뢰를 가는 하겠지만, 건가요? 네네. 저도 뭐 이제 감사나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를 이제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네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지금 집단 소송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네, 거예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네. 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학부모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공익감사 청구 지금 논의 중인 곳도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뭐 단장님이랑 저랑 여기에서 이 어려운 법률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뭐 변호사들도 아닌데 백날 이제 얘기해봤자 이제 어떤 충분히 결론이 얘기한 것 같고 아니,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오늘 이제 뭐 얘기를 다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그거 한 가지만 좀 네. 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인정한다고 해도 네네. 이 소관 업무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할 수 있는 소관 업무다. 1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 다 된다고 하더라도요. 한 가지를 또 통과를 해야지 이게 합법입니다. 법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단장님, 우리 아이들 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그때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일 수도 있고요.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가능한 법률에서는 이 세 가지 불가피한 경우까지 다 통과를 해야지 정보 주체의 제공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이스 아까 처음에 조회해가지고 아이들을 일괄 생성했다. 그 문제는 이미 저는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이스 조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나이스 운영 주체입니다. 네. 가능하고요. 일괄 생성 같은 경우도 구글, 그다음에 네이버, 기타 여러 시도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아, 추진하는 남들 방식입니다. 한다고 우리도 그냥 따라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외에 다채움에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남기게 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명확하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 아이디나 어디 가입하거나 계정을 가입할 때 뭐 학교 반 번호 이름 다 적지만 거기에 이제 주민번호 같은 것도 적잖아요. 그러면 일괄 생성할 때는 학생들의 주민번호도 다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아닙니다. 건가요? 주민번호 같은 민간 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고요. 네네. 학생의 학교, 그다음에 학년 반 이름만 조회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은
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나중에 이제 수사나 네. 또 이제 결국 재판으로 판가름 날 것 같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가 이제 어떤 것이 쟁점이냐 이것까지는 좀 이제 파악을 하셨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이제 보호라는 것이 예전보다 더 훨씬 민감하게 지금 시대 분위기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해의 어떤 정도가 달라서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네네. 어떤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불법이면 남들도 다 불법이다. 뭐 이런 식이고요. 지금 윤리적인 어떤 책임감이 저는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대집행기관 질문에서도 우리 교육감께 질문을 드렸지만 최근 교육청의 협조 공문을 보면 다채용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자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공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기본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 것만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청의 발상은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명단 작성해서 올리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우리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둔감한지 개인정보 보호에 책임감이 얼마나 없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네. 때문에 이걸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디지털 윤리 규범을 저는 정확하게 그 가치를 우리 교육청이 먼저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다채움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좀 뭐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네, 일단 의원님께서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희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계속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교육 디지털 원패스도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그 정보 시스템의 개인 정보를 컨설팅해주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국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제 지정해주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개선책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계속 될 것 같은데 향후 이제 좀 같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네. 자, 지금까지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님, 장원영 충북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 단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다채움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러 진통들이 단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북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